네, 이제 비트리에서 어떤 자료를 새로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삽입에 관한 알고리즘과 삽입할 때 사용되는 그 서브 함수 find node와 그리고 insert 함수에 대해서 구현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리의 삽입은 뭐 사실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비트리의 삽입 알고리즘이 일단 새로운 자료는 항상 리프에 추가된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리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즉 외부 노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삽입될 키를 하향 탐색하면서, 이 하향 탐색이라는 것은 검색과 똑같은 방법이죠. 이 자료 중에서 어디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비트리가 있다면요. 이런 비트리가 있다면, 그래서 H라는 자료를 삽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G 외부 노드까지 쭉 진행합니다. 근데 G보다 내가 크면 오른쪽으로 와서, 이게 외부 노드죠. 외부 노드면 여기에 H를 삽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삽입할 때 크기 순으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H를 제일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JM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것이죠. 이 삽입은 이제 노드의 add value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프를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추가될 리프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삽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5차 비트를 가정한 건데요. 5차 비트면 5개까지 자료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H를 넣는다면 2개밖에 없었으니까 3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것은 이제 그 결과론적인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이 5개짜리 노드가 하나밖에 없다. 뿌리 노드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얘가 이제 뿌리 노드이면서 루트이면서도 외부 노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 H를 삽입하려고 그러면 6개가 되어야 되는데 5차 비트에서는 자료가 6개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드를 쪼개 가지고요. 3개로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값 하나와 2개짜리 양쪽으로 쪼개서, 뭐 7차라면 3개짜리 하나 이렇게 되겠죠. 5차니까 2개짜리로 나눈 건데요. 이렇게 분할을 해서 노드에 여유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H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료 개수가 원래 비트의 노드는 2분의 n개보다 커야 된다. 즉 2개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루트 노드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즉 2분의 n개 이하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아까 규칙에서 보면 루트를 제외한 다른 노드는 2분의 n보다 자료수가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루트는 하나짜리가 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루트 노드는 이렇게 분할을 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노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노드들은 이런 A, B, C, D, E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게 F라고 되어 있었다면은 이 노드를 만약에 분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놈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되는데 위에 노드가 이미 있죠. 그래서 위에 노드에 삽입을 add value를 하게 됩니다. 즉 삽입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CFGH가 들어가게 되고, 자료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링크도 하나 더 생기겠죠. 사선도.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C 기준으로 보면 AB는 C보다 작고 DE는 C보다 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C의 레프트로 AB를 두고 C의 라이트로 DE를 주면 이렇게 자료가 분할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뭐 자료를 삽입해야 된다면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비트리의 삽입 알고리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료는 리프에 추가되는데 리프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삽입하면 되고 별 할 일도 없고, 근데 리프에 여유가 없다면 분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분할을 해야 된다. 분할을 해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이게 삽입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을 위해서는, 일반 노드의 분할을 위해서는요, 키 하나를 부모로 올려야겠죠. 위에 보시면 여기 FGH로 부모가 3개짜리였는데 분할을 하고 나면 이 밑에 있는 분할하는 이 노드의 가운데 놈을 품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CFGH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요, 이 A, B, C, D, E를 분할해야 된다. 즉, 이제 F를 삽입하기 위해서, 리프로 내려오면, 이제 여기에 이제 삽입해야 되는데, 분할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C가 올라가려고, 보니까, 윈도우도 5개짜리네요. 그렇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위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꽉 차 있다면, 역시 분할하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뭐냐면요, 삽입을 위한 하향 탐색을 하면서, 꽉 찬 노드는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F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루트라고 치면 F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하향 탐색을 하게 되겠죠. F를 이제 비교해서 없다 그러면 없는데 먼저 얘가 뭡니까? 그 5개 꽉 찼죠. 그럼 얘를 먼저 분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떼주고 M이 올라가서 분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얘를 위로 올려서 CGK 노드가 되고 ABC, ABDE 이 두 노드로 이렇게 더 붙여주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삽입 알고리즘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삽입을 위한 하향 탐색을 하면서 꽉 찬 노드는 미리미리 분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비트리 인서트 같은 밸류를 인서트하는 것은 커런트 노드가 립이 아닌 동안 루프로 도는데 만약에 커런트 노드가 풀이면 꽉 찼으면 분할을 하고요. 스플릿을 하고요. 앞에서 이게 제가 설명 잘못 드렸네요. 여기서 이게 바인드가 아니고 바인드가 아니고 스플릿입니다. 스플릿. 다시 돌아와서요. 즉, 커런트 노드가 풀이면 분할을 해주고, 커런트 노드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분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리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스플릿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리프를 찾으면, 그 리프가, 풀이면 이제, 끝으로 이제 스플릿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커런트 노드에, 뉴 밸류를 추가를 해주면, 삽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를 일단 보도록 하죠. 좀 이제 스플릿이라는 함수인데요. 언더바 스플릿이라는 함수인데 인자로 이제 키를 받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피봇이라는 인자를 받습니다. 피봇이라는 인자를 받는데요. 이 피봇은요 분할하고자 하는 노드의 부모 노드입니다. 분할하고자 하는 노드의 부모 노드, 분할하고자 하는 노드가 아니라 분할을 하고자 하는 노드의 부모 노드. 이것을 이게 이제 그게 된다. 저기 뭡니까? 피봇으로 인자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아까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분할할 노드가 루트인 경우와 분할할 노드가 루트가 아닌 경우, 일반 노드인 경우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루트 노드를 분할하는 예입니다. 보시면 피봇, 즉 분할하고자 하는 노드, 이 얘를 분할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루트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것의 부모는 루트의 부모는 M.P 노드 헤드겠죠. 그래서 이 경우인 것이죠. 이 경우에는 그 스플릿, 즉 분할하고자 하는 노드 스플릿은 분할하고자 하는 노드거든요. 스플릿은 M은 피봇에 여기 써보겠습니다. 피봇에 레프트 제로, 즉 M.P 노드 헤드의 레프트 제로면 루트를 밝게 되죠. 이게 스플릿이 되고요. 그리고 레프트 차일드를 만듭니다. 아까 그 소스를 보시면요. 요 부분부터 시작됐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보면 라이트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죠. 요걸
예, 받으시고요.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라이트 노드가 하나 있다라고 하나 가정을 하시죠. 라이트 노드가 하나 있고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는 이런 라이트 노드가 하나 있다. 얘는 라이트 노드다. 그래서 이제 레프트 노드는 이제 하나 또 만듭니다. 레프트 노드를 하나 만드는데 라이트와 레프트 노드를 또 하나 만드는데 예, 그래서 뉴 노드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스플릿은 얘를 가리켰고 그래서 이제 m/n 딥 나누기 2, 즉 오차니까 두 개죠. 즉 2까지 도는 거죠. 2까지 돌면서 left key i와 split key i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도 복사를 합니다. 즉 뭐냐면 예, 얘가 있는데요. 키 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복사를 하고요. 그렇죠? 예, 키 두 개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eft 저기 i 즉 자식 두 개를 또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 두 개, 얘 두 개를 복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루프 끝난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하죠. i가 이제 0, 1, 2, 2를 가게 되는데 하나를 더 이제 복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식을 하나 더 복사하죠. 왜냐하면 자식 3개 돼야 되니까요. 예. 두 개짜리 넣으니까. 예. 여기다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좀 모양이 좀 사납지만 이렇게 보시죠. 예, 이렇게 레프트 노드가 생겼고 라이트 노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만들었으니까 요 앞에서 만들었죠. 얘가 있으면 라이트 노드는 i가 m/n 딤 나누기 2 더하기 1, 즉 0, 1, 2 더하기 1, 즉 3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i가 m/n 딤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하는데 여기서 j도 하나 있죠. j는 0부터 시작해서 j 뿔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문 안에서 두 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 테크닉이니까 봐두시고요. 그래서 j는 0부터 시작하고 i는 오차 트리 같은 경우는 3부터 시작해서 즉 스플릿 키에 즉 3 그리고 4 이 두 요소를 라이트에 0, 1로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놓고 그리고 자식도 그 D2를 D2를 여기에 자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F 자식을 F 자식을 여기에 놓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로드를 정리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복사가 됐으니까 여기는 G를 빼고는 다 없애겠죠. 그래서 템프에다가 중간에 있는 키값 m/n 딥 나누기 2 중간에 있는 키값 G 값을 복사를 해두고 이 노드를 클리어를 시킵니다. 클리어란 것은 자식 자료를 다 없애고 그죠? 자료를 다 없애고 자식도 다 널로 만드는 것이죠. 얘도 다 널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add value를 하는데 템프를 넣습니다. 템프가 아까 g였죠. g를 넣고요. 그리고 add value에 left child, right child를 두게 되는데 이것을 이 left, right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를 가리키고 또 얘를 가리키는 얘를 가리키는 분할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까 그 그림과 똑같죠. 이렇게 분할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루트 노드가 아니고 일반적인 노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F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 노드를 이제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right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예, 라이트를 만들어져 있고, 피봇이, 여기서 피봇은, 하고자 하는 부모가 되죠. 예, 피봇.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아까 그 소스에서 봤듯이, 예, 여기서, 만들어지죠. 이 문장에서요. 그래서, 그런데, 예, 분할할 노드를 먼저 찾습니다. 여기서 보면, 키가 F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소스를 보시면, 예, 인자로, 키를 받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어떤 만약에 이제 스플릿이 삽입을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삽입하고자 키면 되겠죠. 그래서 F를 삽입하면 F가 키가 돼서 이걸 찾습니다. 아까 검색과에서 봤던 그 문장이죠. 피부 사이즈까지 키가 피부 키보다 클 동안 i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i가 얼마가 되냐면, 이때 i가 얼마 되냐면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i가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보다는 크고 0일 때는 a보다 크기 때문에 넘어오고, 또 h가 되는데 h 때는 작기 때문에 빠져나오니까 i는 1이 될 상태죠. 그래서 left는 pivot의 left i, 즉 pivot의 left i, 그러면 뭡니까? 예, pivot의 left 1이죠. 즉 h의 왼쪽 차시, 얘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left가 됩니다. 이게 이제 즉 분할할 노드가 left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left 사이즈를 m n dim 나누기로 미리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노드를 이제 만드는데, 오른쪽 노드는 이제 생성은 이미 되어 있고, 이렇게 오른쪽 노드를 만들었다 치고요. 여기 이제 n dim 나누기 2 더하기 1, 즉 뭡니까? 네, 예, 즉 여기서부터 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노드, 레프트에서 라이트를 복사를 하는데, 이 레프트, 즉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복사를 하는데, 이 뒷부분 두 개, 즉 E와 G, 이거를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식들도 두 개를 복사를 하죠. 자식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사이즈도 해주고, 레프트도 사이즈가 2로 줄였기 때문에 이게 없죠. 그리고 가운데 키가 D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D가 있는데, 가운데 키가 D였는데, 요게 이제, 이 레프트 키의 중간값이죠. 이제, 아까 사이즈만 바꾼 것이 실제 클리어를 안 했기 때문에 값은 남아 있습니다. 그거 테크닉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값 D를, add value를, pivot에다가 add value를 해주면,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left, right를 자식으로 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식이 연결되는 이런 이제 분할 모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릿을 피벗으로 주죠. 그래서 얘가 피벗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분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스를 합친 것이 이 바인드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요. 경우 1이 있고 경우 2였고, 그래서 결국 스플릿을 리턴하게 되죠. 그래서 리턴하게 되는 노드가 뭐냐를 다시 한번 보면요. 루트 노드인 경우에는 얘를 리턴하게 되고, 일반 노드인 경우는 얘를 리턴하게 되죠. 얘를 리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인드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하셨으니까, 바인드를 함수를 구현했으면 이제 인서트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겠죠. 인서트 알고리즘 아까 다시 한번 더 여기 써봤습니다. 이걸 그대로 구현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P는 M보다 P 노드 헤드부터 시작해서 레프트 제로 루트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루트 노드는 조금 특별하게 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T가 느리면 즉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경우죠. 루트가 느리니까요.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T는 U 노드를 해주고 M보다 P 노드 헤드에 레프트 제로는 T를 해주고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 Y문은 뭐 거의 안 돈다고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Y문은 뭐 여기서 이제 노드를 하나 생성해주고 Y문은 하나도 없었을 경우에는 find key 뭐 실패하고 그래서 뭐 외부 노드니까 여기에 add 밸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카운트 증가되고 끝나겠죠. 그런데 이제 루트 노드가 아니고 일반 노드라면 이 바인드 이 스플릿에서 노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보면 이 current 노드가 not leaf인 동안 즉 t가 not 느린 동안 키를 찾아보는 것은 뭐냐면 중복 키를 삽입 금지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B3가 중복 키를 삽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꽉 찬 노드면 즉 여기서 보면 current 노드가 풀이면 즉 t의 사이즈가 m/n d과 같으면 꽉 찬 것이죠. 그러면 이 밸류 키를 주고 그 다음에 피벗으로 이 p를 주고요. 분할을 하고자 하는 노드에 부모를 줘야 되죠.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이게 이제 내려가는 문장이거든요. 요 문장 또 나오죠. 비트에서 계속 나오는 문장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꽉 찼으면 계속 분할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분할하고자 하면 분할하고자 하는 노드의 가운데 것이 부모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모가 꽉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분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프를 찾으면 그 리프에 add 밸류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외부 노드로 삽입을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비주얼 빈트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주얼 빈트리라는 소스가 제공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B3에 인서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A를 삽입했을 때 B를 순서대로 계속 삽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밸런스가 맞춰지는지. C를 삽입했을 때 오차 배틀이니까 D, E까지는 그냥 삽입이 되겠죠. 근데 이제 F를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분할이 되겠죠. A, B, C, C가 위로 올라오고 D, F가 밑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F를 넣어보면 예상대로 A, B, C, D, E로 분할된 다음에 F가 여기에 삽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를 넣어주고 H를 넣어주고 이제 I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제 얘가 분할이 되겠죠. 그럼 F가 부모로 올라가고 이게 나뉘겠죠. 그래서 I를 넣어주면 F가 부모로 올라가고 DE, GH가 나뉘어져서 여기에 새로운 노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J, K 넣어주면 이제 L을 넣어주면 다시 이 노드가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L을 넣어주고요. 분할이 됐죠. 또 자식이 이제 4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M, N 넣어주면 이제 꽉 찼고 다시 O를 넣어주면 분할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루트가 4개가 됐습니다. 자식은 5개가 됐고요. 좀 더 해볼까요? P, Q, 이렇게 해서 R을 넣어주면 이렇게 부모가 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S를 넣어주면 이게 이제 루트가 갈라지는 이유는 탐색 트리를 하향 탐색을 하면서 꽉 찬 아까 5개 꽉 차 있었죠. 이 꽉 찬 것을 그거 한 거죠. 스플릿을 분할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보면 전체적으로 순차로 데이터를 넣었어도 전체적으로 밸런스 된 모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분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자료를 삽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B-트리의 삽입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바인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시면 인서트 알고리즘은 이렇게 단순합니다.